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의 제4차 정기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협의회에서는 4차 번역별 협의회에서 나왔던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많은 전공주임 교수님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제가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권역별 협의회에서 나온 협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후에 전공주임 교수님들의 의견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권역별 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권역별 협의 결과는 각 교수님들께서, 전공적인 교수님들께서 그 자문서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김기훈 교수님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일 권역 내 교수님들의 정기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교육청 포트폴리오에 의한 공통 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공통 과목 커리큘럼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단위의 학술 대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김성백 교수님께서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며,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정도와 지식 수준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정인기 교수님께서는 수준별, 주제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공 특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산대학교 박성호 교수님께서는 참여대학의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논문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김기일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김기일 교수님께서는 졸업생이 현재 대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우수한 논문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각 대학들의 특색을 살리는 것도 좋으나 공통 교과 과정 등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원대학교 안동혁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안동혁 교수님께서는 교육학,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우수 강사 인력풀을 각 대학별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개발한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경진대회, 그리고 워크숍 등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주교육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수학, 과학, 국어 등 다양한 전공의 강사진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수업 프로젝트 방식의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강의 및 필수 중심 수업에서 팀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현, 발표, 시연하는 등의 프로젝트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교수님들과 공통적인 의견으로 학위 논문에 대한 공통의 발표 기회 제공을 통해 향후 학술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주교육대학교의 한규정 교수님의 의견이십니다. 초중등 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파이썬 및 빅데이터 분야의 심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그리고 또 이 공통된 의견인데 지역별 여러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의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인교육대학교 허경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허경 교수님께서는 초, 중등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지원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재학생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대학별 연구 사례, 뭐 학위 논문 포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이러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의 신승엽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신승엽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신입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신입생 지원의 동향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의 전임 교원 확보 및 교과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교육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임 교원은 초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천향대학교의 조정기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조정기 교수님께서는 지역 협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청 중심의 협약대학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청의 수요, 그리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 대학의 비전 등을 공유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를 통해서 대학에서도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강사 교류 또한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주교육대학교 한정혜 교수님의 의견이십니다. 한정혜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새싹 캠프 등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부의 사업과 연계, 이를 통해서 재학생, 졸업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 및 발표해서 시상, 네, 이런 시상에는 교육감 시상 또는 교육부 장관 시상과 같이 이런 시상을 통해서 대학원 연구를 현장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동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인교육대학교 한성관 교수님의 의견이십니다. 한성관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먼저 첫 번째로 졸업을 위한 연구 및 논문 트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문, 대체 보고서, 실습 뭐 등의 여러 가지 트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디지털 관련 그리고 융합 전공, 인문사회 등 다른 전공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현장 적용과 그리고 또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네, 그 교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새싹 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천대학교 유지원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유지원 교수님께서는 네,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전공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을 위한 교육 과정의 다양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라대학교 남재현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남재현 교수님께서는 전공 대학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정책 연구팀의 공식적인 설립이 필요하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학술단체의 설립 지원 및 활동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플랫폼 개발 및 적용, 플랫폼 개발 및 활용, 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정책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박휘용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박휘용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졸업생들을 수업에 게스트 강연자로 초대하는 등의 현장과 밀착된 수업을 계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장 보고서, 네, 이런 현장 보고서와 관련해서 졸업자 중에서 우수 수업 사례나 아이디어가 풍부한 교사를 초빙해서 이런 특강을 하는 것을 수업 실라버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졸업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동료 사례 특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천대학교 소원호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소원호 교수님께서는 교육부의 지원과 그리고 교육 목표가 일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업료 지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참여자 수를 늘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학과와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연구가 주된 목적인데 지금 현재 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교육 지도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목표는 짧은 대학원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 또한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과정 대학원의 운영진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논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컴퓨터 담당 교사와 화교과 담당 교사에 맞는 이러한 교육 과정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숙명여대 유평준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수한 교육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나 프로젝트 결과물, 그리고 우수 학위 논문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과 특성 및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권역별 교사 학습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전우천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전우천 교수님께서는 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대학원의 학점 교환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컴퓨터나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실습 기자재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구덕회 교수님께서는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는 세미나와 이런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현장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권역별 협의회에서 제시된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의 발전 방안에 대한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참여해 주신 그 전공주인 교수님 그리고 네, 사전에 말씀드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네, 제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성함을 한번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권역 대표를 맡아 주시고 계신 유현주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방 전까지 계셨는데, 네. 그럼, 네. 신라대 남재현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라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의 남재현입니다. 저희 부울경 권역별 우리 전공 주임 교수 회의를 했을 때 제가 제시했던 안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뭐 융합교육의 학술단체 설립 지원 및 활동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권역별이라도 최소한 융합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팀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유대학과 유사한 그런 공통 교육 과정을 좀 이런 연구팀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저희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같은 권역에서 서로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이런 이제 공유대학 형태로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우리 이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지만 저희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교육대학원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버거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이제 적극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좀 더 보다 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김기훈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김기훈입니다. 저도 충청권에서 논의됐던 얘기 위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충청권에서는 약간 그 라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 지금 각자 일단 각 학교에서 수업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각 교수님 학교마다 조금씩 좀 이렇게 더 다른 학교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수업도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던데 희망하는 어떤 교과목이나 어떤 수업 방향이 있으면 지정을 해주면 저희 그 학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혹시 지금 대전교육청 장학사님만 계신데 혹시 뭐 저희 지역 쪽에 필요한 교과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런 거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받아들일 자세가 저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지역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공통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퀄리티 있는 공통 과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커리큘럼 기반으로 모두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이거 여러 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이나 뭐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연차가 되다 보니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공통 과목들을 이제는 좀 정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지역의 활성화를 격려해주는 측면에서 지금 AI 융합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제 중에서 하나를 좀 해주셔도 괜찮고 지금 전국 단위의 뭐 여러 가지 학술대회나 이런 거 발표나 경연대회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역대회를 또 이렇게 각 지역끼리만 또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AI 융합센터 과제 내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교육부에서 좀 해줘도 괜찮고 교육청에서 그걸 해주시면 저희가 좀 서로 지역 간에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선생님들도 되게 격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꼭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그 유현주 교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그 유현주 교수님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그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 권역별로 협의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말씀을 지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대학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조금 인사말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네, 저희 권역별 모임을 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참석자가 많지 않아서, 어, 그,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냥
제가 자문 내용으로 썼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 계시니까 이제 좀 이질성이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인원이 규모가 대학원이 엄청 큰 거는 아니라서 이제 그분들의 모든 수요를 한 번에 이제 하나의 단선적인 교육 과정으로 맞추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몇 번 나온 얘기도 하지만, 이제 각 대학원별로 이제 조금 특성화를 하면서 조금 동질 집단으로 묶어서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꼭꼭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경우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운영해 보시면서 각 학교에서 이제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기도 된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림을 그리기가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내용을 배우면서 각자 전공 분야, 교과 가르치는 분야에 맞춰서 개인의 연구를 창의적으로 진행하시고 전문성을 기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각 교사들에 대한 집중된 지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도 들은 적이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 권역별 대표분들 세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권역별 대표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각 전공의 전공 주임 교수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참석 중이신데, 그 전공 주임 교수님들께서도 한 말씀씩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조정기 교수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그 유평준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는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3학기생이 재학 중이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그 정기협의회랑 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원인데요. 아까 유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별로 특성화, 차별화된 역할들을 좀 맡아서 하면 굉장히 진학하는 대학원생들도 헷갈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숙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정보교과 선생님들보다는 기본 기초 역량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더 좋은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설립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여러 전국에서 배출된 대학원 졸업생이나 재학생들하고 각 교과별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 COP를 결성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요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중등학교 교사들이 주로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등학교는 다 교과별로 다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한 분도 겹치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과별로 이렇게 묶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교사 공동체를 좀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대학원 발전 방안 중에 하나로 시급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대학원이 당면한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고호경 교수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안성훈 교수님 혹시 말씀 가능하신지요? 네. 어, 구덕회 교수님 혹시 계실까요? 네, 아, 서울교대 네. 구덕회 교수입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해보고 느꼈던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대학원생 중심 세미나라는 명칭으로 대학원생 대표들을 모아서 대학원생 대표가 우리 교수들이 하듯이 대학원생 세미나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좀 보였었어요. 학생들이 이걸 왜 하냐 뭐 이런 또 지도하는 교수님 따라서 나름 학술 활동을 하면 되지 굳이 전체가 다 발표하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되게 어렵지만 잘 설득했고 사실 1인당 3만 원인가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했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는 말은 있었어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학원생 대표들 설득을 했었는데 이게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학술활동의 문제다. 학술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구활동을 즉 나중에 논문으로 이을 수 있어야 된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분을 지원하니 그거는 이해하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첫 해도 전원 다 발표했고 어렵게 갔지만 둘째가 되니까 자동으로 그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세미나 기획하고 학생들이 전원 발표하는 그중에 이제 개인 사정 있으면 할 수 없이 발표를 안 하고 발표를 안 한 학생에게는 비록 한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예산 지원은 안 하고 그래서 다 발표한 거를 책으로 묶었더니 엄청난 분량의 나름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주 양질이나 우수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도 그 드래프트 정도 되는 수준이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또 참고가 되는 것도 발견했고 또 동료 교수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또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학원생이 우리 교수님들이 뭐 학술활동하듯이 대학원생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조직화해서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이 다른 교수님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합적으로 해도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좀 다른 아는 교수님들하고 하더라도 참 좋겠다.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학생들이 서로 자극받고 졸업하기 위한 준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혜영 교수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 네. 지금까지 각 권역별 대표 교수님과 그리고 전공지인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별 협의 결과로 나온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그 교수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2차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저희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그 배영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4차 정기 협의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센터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참여해 주신 교수님 또 좋은 의견 주신 교수님께 자문료를 꼭 지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렸나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교수님께 자문료 처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 센터가 아마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의견 주신 거 꼭 반영을 해서 2차년도 또 우리 다음 해에 또 저희가 이 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 또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서 좀 더 좋은 형태로 각 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데 작지만 또 교수님들이 의견 주신 것들을 잘 수렴만 하면 많은 대학이 특징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